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요, 역시 사회복지학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대한 내용을 네, 그럴게요. 네.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기 좀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아주 좀 천천히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2024년에 바뀌는 시니어 특급 뉴스 5가지를 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한약 건강보험 확대 방안, 그 다음에 병원 지원 정책, 그 다음에 산림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자, 오늘은 2024년에 또 바뀌는 노인 혜택 8가지예요. 근데 말이 8가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맨 먼저가 뭐냐면 노인 일자리 103만 개 확대하겠다. 이제 확대 방안이거든요. 이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겠다. 그쵸. 이러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24년에 노인 인구가 얼마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제 23년이면 거의 천만, 우리 천만 시대예요. 네네네. 59년생이 노인 인구가 되죠. 작년에 이제 58년 개띠가 들어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59년생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0만 하고도 8,000명 정도가 노인 인구예요. 네. 근데 내년에 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20%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정말 국가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걱정이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의 그 노인의 특징이 질병이 많다, 빈곤하다, 외롭다, 무의도시, 할 일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방안, 빈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일자리 방안의 이제 개수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월 한 달에 드리는 금액도 2만 원에서 4만 원 더 늘려서 드리겠다. 이거거든요. 추가된다. 그러면 일자리의 어떤 분류를 따져보면 공익형이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이다, 민간형이다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사회복지의 용어들이 그렇게 일반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자, 그래서 보시면 공익형은 말 그대로 노노케어라든지 교통 도우미를 하는 이러한 직업을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냐? 29만 원 정도 드리겠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사회 서비스형은요 63만 4천 원 정도. 그럼 이러한 사회 서비스형은 뭐냐 보면 보육교사를 보조한다든지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도와주는 이제 그렇죠. 정서적으로 좀 더 다가가고. 네네네, 맞아요. 할머니 뭐 옛날 이야기 네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중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서 이제 급식할 때 식당에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공공행정 업무 지원이니까 그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시는 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63만 4천 원 좀 많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민간형이 이제 실버 카페나 지하철 택배할 때 좀 도움을 주는 건데, 실버 카페 이제 바리스타 자격이 있으신 65세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타임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 엄청 많이 만드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개인에게는 뭐 29만 원, 뭐 63만 4천 원, 22만 5천 원 굉장히 작은 돈 같지만 국가의 틀에서 보면은 103만 개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여기서 우리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이 아셔야 되는 게 공익형은 시간 자체가 짧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당 자체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 서비스형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일 금액이 많아 보이는 건데요. 사실 뭐 시간당으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도 신청을 할까요? 어디다 할까요? 주민자치대 센터로. 오, 주민자치센터 가서 아무 때나 그냥 나 신청할래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나 이거 어느 부서에 가서 해야 돼? 라고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도우미분들이 따로 계세요. 또 이거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요.
내 주민번호를 가지고 가시면 뭐 나이가 나오고 그다음 내 소득 그 중간소득 순위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내가 공익형으로 그것이 또 내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익형이냐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직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그분에게 적절한 배치를 해드리는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남도청에 문의를 해보고 네. 한번 그 센터에 가봤어요. 가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 네. 또 사회복지학은 제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이 단어도요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고요. 좀 저도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10시 나오셔가지고 한 2시간 일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한 2시간 일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3번 이렇게 해서 나오면 뭐 한 달에 30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간에 이제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금방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한 달 내에 하는데 29만 원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22만 5천 원이다. 아이고 내가 그거 받으려고 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네. 진행자에게 여쭤보니까 이게 어떻게 호응도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네, 엄청납니다. 진짜 생각보다 이게 시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여기서 바로 네, 그거예요. 드는 만족감도 그래서 월등하기 집에 하루 때문에 종일 계시면 그렇죠. 우울하고 외로운데 이곳에 가시기 위해서 나를 정리하고 또 가면은 인사하면서 또 커피 마시고 그렇죠. 또 한 2시간 일하시고 나면은요 식사하시고 그럼요. 뭐 식사는 또 제공해 드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부가적인 만족감이 엄청나게 큰 네네네. 거예요. 그게 진짜 뭐 소속감도 있을 네네, 거고, 네. 그러면서 서로의 그 유대감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지냈냐. 또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인간은 모이면 여러 가지 또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럼요.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이래가지고요. 그쵸, 그쵸. 뭐 갑자기야 네네네네. 이러면서 같이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부가가치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3만 개가 확대되어져 있으니 무료하게 집에서 계시지 마시고요. 어디든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초연금 확대 인상 이 부분인데요. 지금 기초연금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65세가 되면은 하위 70% 그러니까 그 노인을 쭉 줄을 세웠을 때 70% 선에서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1000만이라고 기준할 때 내가 몇 등 밑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700만까지. 네, 그러니까 네네. 1등에서 300만까지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301만부터 시작해서 1000만까지는. 1000만까지는 이런 기초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부 돈이 많으면 또 못 받는 거죠. 근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내가 301등에서 네. 1000등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300등이 안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네, 기준이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자 700만에게 이제 지급하는 이러한 기초연금인데 단독 가구가 보면은 이제 23년에 이제 단독이니까 1인이죠. 네. 32만 3천 원에서 11,000원이 올라가서 33만 4천 원으로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일 때는 20%를 공제하기 때문에 53만 4천 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앞에 1번에서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또 노인 기초연금을 합하면 이런 부분들을 법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요. 62만 원에서 97만 원까지 그렇죠.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면 돈이 많은 사람은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껌값이겠지만 또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는요. 나라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다른 일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그 점심 한 그릇 그것도 같이 먹는 그럼요. 엄청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하시라고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려요. 네, 좋습니다. 자, 1번이 뭐였나요? 노인 일자리가 확대. 103개나 103만 개. 103만 개. 3만 개. 103만 개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초연금 확대. 그래서 11,000원 정도 올랐다. 1인 가구. 그렇지만 이 기초연금은
65세가 된다고 해서 700등 70%, 그러니까 700 하위 70%. 301등부터 1000등까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금액은 올랐다. 네, 올랐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가 또 많이 이제 네. 늘어났다. 네, 맞습니다. 확산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가 돌봄 관련 뭐 종사자를 파견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종사자, 뭐 여기 이제 요양보호사도 요 기준은 좀 달라요. 네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안에서 예, 어떤 신체의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 부분들은 또 노인 돌봄 서비스는 또 다른 그 알파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 가서 말벗을 한다, 병원 동행을 한다, 또 가사 지원을 한다. 이런 이제 서비스 방안인데요. 1차적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세요. 신체적 제약을 가지고 계신. 예, 독거노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노인인데 2024년에 맨 먼저 적용하는 어떠한 이제 군 대상자가 네네네네. 일단은 독거노인이다. 근데 독거노인이 우리나라에 뭐 40%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분이 많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여자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경제적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그쵸, 좀 낫죠. 네네네.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일단은 뭐 음식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독거노인 중에서 남자분들은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중점군이 있고요, 일반군으로 또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서비스를 잔뜩 해줘야 될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네. 자, 이런 분들에게 현재는 16시간을 한 달에 이런 말벗이다, 동행이다 이런 건 했었는데 이제 20시간으로 4시간 늘은 거죠. 늘었죠. 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일반군일 때는 이제 5시간 정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65세가 되었으니 국가에서 이러한 혜택을 만들었으니 찾아가서 당신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서 관심을 갖고 배워서 신청을 해요. 네. 신청을 할 때에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에 적합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 많이.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저도 그렇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죠? 이렇게 한번 듣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데 뭐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또 지금 요 시간에 한번 또 공부하는 것도 있고 누구든지 특히 동사무소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면 잘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또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귀찮아라 난 그런 거 신경 쓰기 맞아요. 싫어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청구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면 얼마나 한 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답니다. 딱 제 날짜 새벽에 들어오나 봐요. 그게. 진짜요? 네, 뭐 하여튼 언제인지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딱 눈을 뜨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딱 통장에 들어와 있는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네요, 진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도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너무 우리가 말이 빠르거나 이해가 힘드니까 천천히 해서 조금 양을 조금 줄여서 축소해서 정말 많은 거를 준비해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자, 오늘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노인 일자리 103만 개 확대. 확대. 거기서 공익형이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이냐, 민간형이냐, 민간형이냐. 그거는 이제 내가 속한 부분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초연금 확대 방안이 있더라. 그래서 한 11,000원 정도 올라서 33만 4천원 정도. 근데 이것이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노인이 됐다. 내가 701등에서 1,000만원이 되는 그 등수안에 들려면 굉장히 요건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되면은 네. 정말 그런 효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인 돌봄 서비스.
그래서 이제 주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말벗, 내가 병원 갈 때 동행한다든지 나의 가사를 좀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1단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이 우선 대상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정말 사회복지는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학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교수님께서도 천천히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내에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